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지난번에 통계청 자료 보면서 노후 준비에 대한 심각성을 한번 깨달아 보자려고 하려다가 떠들다가 못했습니다. 혼자 한번 봐볼게요. 노후 준비, 은퇴 연령이 62세고요. 여유 있다고 답한 세대가 11%랍니다. 일단 예상 은퇴 연령은 68세인데 실제 은퇴 연령은 62.7세랍니다. 그래서 대기업 기준으로 60세 넘어서까지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 아마 주변 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실제로 62세 이하로 은퇴하실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가구주와 배우자 2인 기준으로 월 평균 생활비가 341만 원이랍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 중에서 아주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가 1%입니다. 적당히 잘 되어 있다 혹은 보통이다. 저는 보통인 것 같은데 잘 되어 있지 않다랑 전혀 되어 있지 않다가 생각보다 비중이 높아요. 거의 50% 가까이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은퇴까지 저는 이제 43살인데 20년 남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준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인 연령 따라서 이걸 한번 준비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341만 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채울 거냐 하면은 가족의 수입, 다른 가족의 수입, 용돈이 상당히 높은 비중이고요. 공적 연금, 연금 있고 개인 저축액 사적 연금이 5%밖에. 사실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공적 수혜금 30%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연금 부분에서 이 부족한 거를 절대적인 수치로서는 채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소득하고 지출하고 자산 규모 그리고 금융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평균 값으로 봐보세요. 당연히 평균의 함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또 뭐 상위의 몇 프로가 하위 몇 프로를 잡아먹는 그런 구조도 있기는 한데 최소한 평균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자극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자료거든요. 지금 26년 1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548만 원이래요. 근데 증권사 들어오면은 초봉이 6천에서 7천 가까이 되거든요. 증가하고 있는 것들은 당연히 물가나 최저임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4분기 작년 4분기 대비해서 1분기에 경상소득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늘고 있지는 않지만 절대적인 숫자가 최소한 500만 원은 벌어야 평균은 한다라는 거, 평균값의 함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또 다운되시거나 너무 나는 평균 이상이다 하실 필요도 없고 평균값으로 한번 봐보시고, 월 소비 지출은 또 많이 벌고 많이 씁니다. 310만 원 씁니다. 증가가 많이 했네요. 교통비가 많이 늘었고 보건, 음식, 숙박. 솔직히 요새는 밥 한 끼, 제가 양평해장국 좋아하는데 동네 그 17,000원으로 올랐더라고요. 물론 기본이 14,000원, 특이 17,000원인데 한 끼에 양평해장국을 17,000원 먹는 시대가 왔습니다. 오락문화, 교육은 좀 떨어졌네. 주류 담배 좀 줄어들었네요. 어쨌든 먹고 사는 거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 슈드 같은 소비재들이 좀 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음식, 숙박, 먹는 거 들어가는 것들, 그다음에 비주류, 음료, 식료품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주거나 수도 관열 같은 것들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슈드의 대부분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낮은 것 같고, 또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것들이 정보통신이나 이런 것들, 오락문화 이런 것들, 또 삶이 나아지면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경기에 영향을 좀 받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산인데요. 이제 순자산은 이제 여기 나올 텐데 일단 자산 규모 한번 봐보세요. 대한민국 가구의 평균 자산이 5억 6천이랍니다. 25년 3월 말 기준에 평균 자산은 5억 6천이래요. 있으신가요? 부채는 1억 정도인데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순자산이 4억대입니다. 자, 물론 나이나 상황이나 지역 따라 다르긴 하지만 자산도 증가하고 부채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봤을 때 총자산은 5억, 금융자산입니다. 평균 1억 정도 투자하고 있으셔야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본인의 상황과 한번 매칭해 보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실물자산이 4억 정도 되네요. 부채가 이렇게 돼서 순자산이 4억 7천입니다. 그냥 다 털면 4억 정도는 나오겠다라는 건데,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가구의 여유 자금 운용 방법인데 이게 이제 2025년 말까지 기준이에요. 아직은 26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입니다. 이게 상당히 많아졌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가 20%네요. 돈 갚는 데 쓰는 거 20%, 내구재 구입, 핸드폰 요새 220만 원 하던데 폴드 8 같은 경우에 확 올라갈 것 같아요. 아무튼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투자 안 하시는 분들 잘 없잖아요. 그래서 금융자산 분포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1억으로 하는지 1,000만 원으로 하는지 얼마로 하는지 비율은 보시면 100% 다 거의 다 투자하고 있다. 하다못해 저축 은행 예적금이라도 하고 있다. 가구주별로 39세 이하, 40대, 50대, 60
60대거든요. 60대고 65세 이상 되면 또 줄어드네요. 4, 50대가 현금 동원 능력이 좀 뛰어난 것 같고, 야, 39세 이하도 생각보다 비중이 좀 큽니다. 금융자산 자체가 대출을 낀 것도 같이 포함하기 때문에 물론 많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1억 6천, 1억 6천 정도입니다. 평균값이네요. 수준별로 보면은 아무래도 고학력자들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이 눈에 띕니다. 이거 지금 다 합친 것과 대졸 이상이니까 아무래도 일시나 일용 근로자들은 조금 작다라는 겁니다. 가구 원수가 어떻게 보면 또 이 4인 가족의 금융투자액이 가장 높네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입주 형태별이 전세 사시는 분들이 이 투자 비중이 높아요. 제 지인도 집 안 사고 그걸로 예를 들면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같은 걸로 이제 투자해놓고 그걸로 배당 받아가지고 월세 냅니다. 되게 신기하죠. 자, 그리고 순자산 내용인데 뭐 평균이 4억 정도, 4억 후반이라고 하니까 여기잖아요. 지금 3억에서 5억인데 저는 순자산은 아니고 일단 현금 흐름으로 3억 정도 이상 있으면은 제가 보기에 배당 세팅하면은 한 300만 원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돈 버는 단계에서는 이제 1억, 3억, 1억 넘어가면은 좀 빨리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10% 넘어가면은 이제 1,000만 원이니까 빨리 움직이고 빨리 떨어지고 해서 잘 지켜야 되는 생각이 좀 들어야 되는 거고, 1억 만드는 게 제일 힘들죠. 어려워요, 생각보다. 처음에는 집도 없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소비를 줄이면서 저축하는 게 어렵거든요. 줄여도 한계가 있으니까. 1억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무조건 뭐 힘들다 하지 마시고 나가서 부업이라도 뛰고 다만 월에 50만 원씩이라도 더 보태면 훨씬 빨라진다라는 거 몇 번 말씀드렸고요. 마이너스면은 일단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냥 동기부여하는 영상들 많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서 딱 꽂히는 문구 하나에 당장 뛰쳐나갈 수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인데 생각보다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여기 보면 기업 규모별 평균 소득인데 대기업은 613만 원입니다. 근데 비영리는 뭐 그렇다 치고 중소기업하고 2배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크다 보니까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 현실적으로. 금융보험업이 가장 높네요. 협회 단체 뭐 이런 이제 비영리 기업 느낌인데 229만 원이면 사실은 좀 낮아 보입니다. 이거는 숙박 음식점업 188만 원이에요. 이거 남자가 또 400만 원인데 여자가 289만 원입니다.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연령대별로도 400만 원, 400만 원인데 제가 이제 진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자, 60세 소득 절벽인데요.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나이별로 소득 분포인데 이게 봐보세요. 이제 39, 40, 50, 60대거든요. 어쨌든 가구 소득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증가합니다. 증가해요. 근데 증가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60세 이상 되면. 가구 및 중앙값인데 이 중앙값 같은 경우에는 1부터 나래비로 세워가지고 중앙에 있는 가격이고 평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위 몇 프로가 하위 몇 프로를 잡아먹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둘 다 유의미하게 이게 뚝 떨어지죠. 이게 사실 통계 오류가 있는 데이터고 조금 통계 오류가 적은데 아무튼 이게 뚝 떨어지는 거 보고 60대 이상은 통계적으로도 소득 자체가 평균값이 뚝 떨어지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0세 되시기 전에 혹은 되셨던 분들도 이걸 좀 보시고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